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저의 책,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친필 사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요즘에 청소년 비행이나 우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10대만 해당하는 건 아니죠. 24세 정도까지 청소년 후기라고 해요. 보통 청소년의 5명 중에 1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죽기를 시도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전후로 시도를 처음 시작해서 23세, 25세쯤 청소년 후기쯤 되면 절정에 이른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이토록 좀 우울하고 죽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 가장 많은 게 공부, 또 친구, 그다음에 학폭, 학대, 가족 갈등, 혹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겪는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단순히 사춘기라서 시기상 원래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할 때니까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우울증이구나, 병적이구나 싶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기억력 떨어지고 판단력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해요. 무기력하고 게을러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몸뚱아리 움직이기가,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특히 아침에 말이에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노력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죄책감, 무가치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해요.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나만 없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잘못 태어난 것 같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확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별로 재밌는 게 없어 세상. 그러면서 또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또 충동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죠. 정서 조절, 충동 조절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안 자는 거 말고, 뭐 하느라고 안 자는 거 말고 잠들어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자주 깨, 아니면 너무 일찍 깨버려,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자는 과수면, 이런 식으로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청소년기 우울에는 보통 수면 부족보다도 과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식욕이나 체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너무 입맛 없어 못 먹거나, 그리고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죽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계획이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SNS에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하는 10명 중에 8명은 미리 표현을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으며 1년 안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반대로 난 한 번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충동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술을 마시면 그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좀 해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가장 좀 확실하고도 오답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해주면 돼요. 사랑으로 단시간에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 느끼는 시간은 사람마다 이제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론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따뜻한 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느꼈던 아이들은 이 정도, 이만큼까지 마음이 아픈 경우가 현저히 적었다는 거예요. 애정을 받은 경험이 적고 정서적으로 꾸준한 수용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청소년이 우울이나 비행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에?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를,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미 사랑하는데도 저렇게 힘들어 한다니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줬지만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겠죠. 이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나 친구도 이렇게 많이 지치고 소진됐을 수 있어요. 특히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하면은 이게 듣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우울증이 심각한 학생이 있다면 지인인 내가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도해주고,
본인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같이 받는 게 좋아요. 특히 부모가 우울증이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가족 안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집안 환경 자체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도구들 그런 것들을 미리 치워놓고 창문도 쉽게 바깥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아이를 건드릴 만한 촉발 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1도 안 해. 그래도 당분간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불안정해요. 잘못된 거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공부 좀 해라 압박을 주면, 커서 모델 내 압박을 주면 무슨 공부가 되겠으며 성적이 어떻게 잘 나와요. 그냥 가족 간의 관계만 틀어질 뿐이고 아이는 더 병들어갈 뿐이에요. 아,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 참 힘들만 하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 자신을 해치거나 죽는, 회피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서는 받아주면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라는 그런 지지와 협력을 표현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아이에게 요구하고 훈육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청소년의 그 감정, 격한 감정이, 그리고 부모나 교사도 이 격한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요. 너무 길게 말하지 말고 서로 감정 가라앉히고 짧게 요점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 안 상하고 이 가르침만 남겠죠. 그렇게 계속 사랑해주고 받아주다 보면 꾸준하게 말이에요.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빠르게 변화가 보이거든요. 조금씩 방에서 거실로 나오고, 조금씩 식사를 제대로 하고, 조금씩 가족들과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전과 일관적인 태도로 대해야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또다시 다그치거나 요구가 늘어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러면 옛날보다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아이가 조금씩 나아져 갈 때쯤 함께 활동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는 거예요. 쉽게 자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성취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산책하기, 혹은 달리기 하기, 배드민턴 치기,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이제 땀 빼고 운동하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사랑해주는 것만큼 확실해요. 그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러면 청소년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스트레스 요인들 있잖아요. 요걸 해결하는 게 좋겠죠. 친구 관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사회성 훈련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만들어서 친구를 사귀게 한다든지, 그리고 점점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누군가와 꼭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운동하는 습관, 수면 패턴과 같은 그런 기본적 일상생활들을 잡아가도록 해야 돼요. 우울증이 나아가고 있는데 수면, 식사, 운동 이런 기본 생활이 자리를 못 잡으면 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호르몬이 불균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우울증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거를 꼭 잡아가야 하고요. 이렇게 좀 나아지다 보면은 슬슬 이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을 좀 늘려나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적성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면서 조금씩 긍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주변에 힘든 청소년들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위기아동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가정, 폭력, 저소득층, 질병, 이런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치료비나 상담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최소 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가정당 지원이 된다고 해요.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댓글에 월드비전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두니까요. 들어가서 참고해보세요. 또 오늘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팀과 콜라보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청소년 본인 또는 지인이나 가족분들도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이나 고민, 정보를 얻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5분을 월드비전에서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과 저의 책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이거를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친필 사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받고 싶은 그 나만의 멘트가 있다면 메일 보내주실 때 같이 알려주세요. 그거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또 5명을 선정해서 그 보내주셨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을 메일로 보내드리던지 아니면 익명으로 해서 영상으로 직접 답변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벤트 내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월드비전 홈페이지 주소와 유튜브 채널 함께 공유했으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꼭 소개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